안녕하십니까. 주방유튜브 정의서입니다. 이건 꼭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자, 장기간 기간 재무회계를 하는 게 저희 지팡이죠.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어떤 걸 좀 꼭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통장 관리부터 저희가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좀 대표님들이 좀 생각해야 하는 거, 중요한 거라고 꼽아보면 대부분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들어오는 돈도 신경을 좀 쓰셔야만 합니다. 예. 장기간 기간은 그냥 막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돈이 다 어때요?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물론 또 개인들이 내는 돈으로 다 이제 출연해서 오는 거지만, 예, 이제 사회 뭐 공적 자금 뭐 이러죠. 예, 일부는 또 세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돈도 좀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장기간 급여, 뭐 다들 이게 주 수입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내는 거, 본인 부담금, 뭐 요것도 있죠. 어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합쳐져 있는 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기타 수입들도 많을 테고, 보조금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자, 요거에 따라서 꼭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처음에 장기간 급여 수입, 이 장기간 급여 수입은요, 급여별로 정리를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저번인가 저저번 시간에 제가 했었죠. 예, 기관 기호별로 툭툭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이게 급여별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예. 그걸 누가 알겠어요? 대표님만 알죠. 그러니까 요 급여별로 어때요? 일단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계가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대표님들이 그 생각을 일단 먼저 안 하시니까 그냥 뭐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서,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거 진짜 누구도 몰라요. 오히려 대표님만 알죠. 예, 공단이랑 모든 전산망이 다 통합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그 SK 사태도 아시고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대표님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할 것도 이 본인 부담금인데, 이 본인 부담금도 역시 어때요? 문제예요. 예. 그리고 예. 이게 본인 부담금만큼은 철저하게 대장의 관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좀 괜찮은데, 예. 이거는 어때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수입 대부분 없더라고요. 많이들 없어요. 그렇지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타 수입들은 전부 다 명확해야만 한다. 분명해야 되는 거죠. 돈의 출처가. 후원을 받은 거야? 이거는 보조금이야? 보조금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이게 보조금 하나만큼은 거의 뭐 탑이야. 그 외에는 어때요? 다 신경들을 안 쓰시는 거야. 이건 내가 넣은 돈이야. 누구한테 빌린 돈이야. 이런 게 명확해야만 해요. 기타 수입은. 자, 본인 부담금 얘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 얘기라고 그랬죠. 본인 부담금.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몰라요. 잘 솔직히. 예. 그냥 국가가 걷어서 주면 되잖아. 이거를 정부가. 이걸 왜 걷으라고 그러고, 또 잘못 걷으면 어때요? 처벌도 가장 엄중해, 어떻게 보면. 예. 왜 깎아줬네, 안 깎아줬네 얘기도 나오고, 돈을 안 내는 거를 웃자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벌칙도 커요. 영업정지가 대부분 내려지더라고요. 예. 이게 깎아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회계도 이거 어려워요. 왜? 어떤 분은 왜 97,55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97,800원 들어올 때 있고, 뭐 98,000원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때요? 97,000원만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요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빨리 저희가 못 해드리니까 대표님들이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요것도요. 회계적으로. 그래도 해야 하니까, 예.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벌칙도 엄중하니까, 예. 뭐 안 할 수는 없죠. 네, 해야 되죠. 해야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본인 부담금 관리 대장을 반드시 만드셔가지고 철저하게 개인별로 이것도. 근데 이것도 그래 이제 저희도 프로그램 이거는 꼭 개발을 하려고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르신이 한 뭐 10분, 20분, 뭐 한 50분만 돼도 어떻게든 한다고 쳐.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50분 중에 30분이야. 진짜 좋죠. 예. 근데 어때요? 100명인데 100명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도 없어. 가정요양보호소도 하나도 없어. 와, 참. 그렇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회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산출 근거든 상대 계정이든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구 조건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규칙이 그래요. 원래 규칙이 그런 거를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주무관님 그 감독자들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면 이걸 왜 만들어 이러지만 원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퇴직금 얘기도 서둘러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지만 본인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줄 때 항상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도 제가 봐도요. 더 이렇게 해서 더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야, 내가 11만 7천 원인데 12만 원씩 따박따박 줄게. 이런 분은 글쎄요, 있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어때요? 11만 2천 원인데 11만 원만 주시는 분도 많고, 예. 딱 그 우슬이 뭐 만 밑은 띄어버리는 데도 많고, 어떨 때는 어때요? 그나마도 어때? 하나도 안 주고 어때? 이번에 돈이 없어. 뭐 어째 뭐 별 얘기 다 하시면서 안 주는 분이 많죠. 예. 이럴 때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안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또 다를 때 이게 딱 그냥 뭐 1원은 한 푼도 안 틀리게 딱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고 좀 조금씩 다르게 들어오고 2달치를 또 돈 여유 있을 때는 한꺼번에 넣으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와요. 그래서 관리대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본인 부담금만큼은. 그래서 가능한 한 어르신 수가 많아지면 제가 통장을 분리해서 하세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을 2개 분리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예, 어르신이 뭐 10명, 한 50명 되는데 50명 중에 뭐 실제로 어때요?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명이야. 그럼 뭐 어르신 10명만 정리하면 되니까 그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어르신 수가 많아질수록 본 통장에 섞이게 되면 섞여도 되는데 섞이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관리가. 예, 그래서 이제 맞춰볼 수가 없는 거죠. 관리대장하고. 그래서 별도의 통장을 두고 좀 이렇게 맞춰보셔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정확하게. 왜? 회계상으로는 다 끄집어내서 원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개인별로 다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때? 그 회계 원장과 실제의 본인 부담금 관리대장이 불일치하면 대표님이 한눈에 보시면 이걸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섞이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으면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다. 예. 이럴 때는 어때요? 안 줄 때 반복 청구하세요. 예, 계속. 예, 11만 7천 원인데 11만 원만 줬어. 그럼 7천 원이 이제 플러스 돼서 다음에는 12만 4천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예. 왜? 이거 안 받아 좀 깎아줬다고 오해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기 불쌍하니까. 뭐 그 어르신이 안 됐어. 뭐 많이 아프시고 자식도 뭐 많이 아프고. 그렇다고 이제 사적으로 또 돈을 주죠? 사적으로 내가 뭐 안 낸 거 내가 냈다고 내 이름으로 해. 이것도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예. 대표님이 입금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왜? 100% 깎아준 거니까. 좋은 뜻이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대표님이 좋은 마음을 갖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갖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정성껏 법과 규칙대로 정성껏 잘해드리면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따라서 어때요? 좀 야박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반복 청구를 하세요. 계속 반복 청구를. 차액 부분을. 더 많이 냈어. 11만 7천 원인데 나 좀 기관 운영에 도움되라고 3천 원을 더 줬어. 그래서 12만 원을 준 거야. 그럼 어때요? 다음에 3천 원을 공제를 하고 청구를 하세요. 11만 4천 원만 청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한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어르신한테 잘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다를 때, 안 줄 때, 이럴 때 어때요? 이 철저하게 관리대장의
해놓으셔라. 그리고 이 반복 청구를 했던 관리대장이 틀리던 이 틀리는 사유에 대해서 어때요? 증빙을 해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증빙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더 줬어? 안 줬어? 뭐 돈 들어온 거 내역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장부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게 증빙이니까. 그리고 청구할 때도 어때요? 메일로 하시던 문자로 하던 어때요? 문자로 하면 어때요? 찍어서 그걸 따로 보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이제 어때요? 한 회계연도 내에는 꾸준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 지나고 나면 주무관한테 이제 각 시군구별로 다 틀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르신이 어때? 10만 원 안 냈다. 올해도 끊임없이 청구하랴. 그러면 어때? 올해도 청구해. 그러면 어때?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는 올해는 이렇게 하면 또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뭐 어때요?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되어 있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때요? 정부가 어때요? 가뜩이나 돈 걷기가 어려운, 돈 걷는 일을 맡긴다?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예 애진역에 이게 이제 급여별 우리 수가제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행위별로 어때요? 딱딱딱딱 정해놓으면 그거 갖고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병원처럼 병원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수입은 그러면 어때요? 뭘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 식비가 있는 데는 무조건 조심하세요. 식비는 어때요? 계속 얘기 나오죠? 얘기 나오고 언제 한번 딱 언론에 터지는 순간 어때요? 일제 조사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실비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통장 100% 분리해야 되고, 이거는 좋든 싫든 통장을 분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보이니까. 섞이면은 어때요? 기관에 커피가 예를 들어서 뭐 들 때 마트에서 산 거가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 이건 통장 분리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꼭 어때요? 이 통장에 있는 건 식재료비로 다 써야 돼. 어떤 식이든 간에. 이게 이제 100%입니다. 더 많이 지출했어. 이건 상관없어요. 기관운영비를 좀 더 해가지고, 원래 이제 3,500원 받았는데 4,000원씩 해서 드렸어, 식재료비를. 그거 좋죠. 근데 그렇게 않고 줄였어, 남았어, 이거 다 문제 생깁니다. 식비는. 또 하나는 어때요? 기타 비급여 문제 있죠? 이것도 어때요? 이게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라는 거에 대한 거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받을 수 없는 돈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머지는 어때요? 명확히 하시면 돼요. 명확히. 눈에 잘 보이도록 증빙 잘하고. 전입금 문제 있죠? 전입금의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전입금은 어때요? 처음에 한 번만 넣으세요. 한 번만. 대표님이 투자하는 금액이 전입금이에요. 투자금이에요.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만 왕창 좀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넣을 때 금방 넣고 금방 빼가고 이거 안 돼요. 한 번 넣으면 못 빼가요. 이게 전입금은. 근데 어때요? 빈번하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때요? 물어보면 차입금 처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빈번한 경우는 차입금 처리밖에 못해요. 그게 전입금은 어때요? 한 번 넣고 많은 거예요. 투자금이에요. 투자를 누가 금방 넣고 금방 빼갔다가 다시 또 넣고 그래요. 그리고 투자를 무슨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넣는 데가 어디 있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입금은 처음에 한 번 넣는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그 외에는 어때요? 빼갈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입금은 어때요?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른 거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차입금부터 없애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장기관 기관은. 그러니까 어때요? 차입금이 있는데 내가 어때요? 대표자가 월급을 받아가? 차입금이 있는데 대표자가 기타 정치금 뽑아가? 이거 다 말이 좀 그렇거든요. 센터장하고는 틀려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나는 센터장도 하고 대표자도 하니까 어때요? 다 받아가시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다 보면 이쪽 일은 굉장히 어때요? 교과서에서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설명하는 자체가. 차입금도 어때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차입금이 없는 게 운영이 적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차입금이 있는데 운영이 적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간보호를 했어. 주간보호를 했는데 시설비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때부터 어때요? 뻑 하면 내가 이제 좀 된다고 기타 정치금 막 뽑아가. 이거
지적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군구별로 지적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감독자들 마음이겠지만, 이거는 운영 적정성을 저해한 상태가 되거든요. 차입금부터 완벽히 갚아진 상태, 차입금이 없고 또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면 전축금을 뽑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입금을 뭐 한 3억을 내가 받았는데 이 3억이 뭐 장기 저거다,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이런 경우는 또 예외로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허용이 됐어요. 시설비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냥 운영비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이걸 넣고 어때?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기 기타 전축금을 뽑아간다? 이건 좀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다. 방문 요양은 더 하죠, 뭐. 예, 금방 뭐 돈이 어디서 500만 원 들어왔다가 300만 원 나가고 막, 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차입금은 없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여기서는 예산에도 편성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왜? 비영리 기관이잖아. 그게 본래의 뜻이거든요.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항목이 차입금입니다. 지출보다 이런 것들 말고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시간상 못하게 됐지만 어쨌든 지출보다 어때요?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 수입이에요. 그리고 수입 중에서도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거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뭐 요양원이든 주간보호든 방문요양이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시설이라면 식비가 있는 데라면 이 식비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예, 이건 제가 높아시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이건 꼭 시리즈는 이제 3회에 걸쳐서 이제 다 했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